강원도를 휩쓸고 지나간 대규모 산불. 건조한 날씨, 빠른 강풍을 등에 업은 화마는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제 생전에 그런 불구경 처음 했습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뭐. 이봐요, 우리 가족 이거 이제 제주도 놀러 가서 찍은 게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기념패가 이렇게 됐어. 그야말로 초토화.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서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여기 누가더라 불이 붙어가지고 누가더라 피신하는 것만 해도 아주 죽다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불바다요. 뭐 그걸 겪지 않은 사람은 내가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지. 그냥 잠옷 입고 있다가 그냥 던진 것도 없어요. 우리 지갑도 못 건졌어요. 앞다퉈 달려와 상처 입은 농민을 위로했던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강원도 산불 그 후 60여 일.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식목일 하루 전날에 발생한 이 산불은 매우 건조한 날씨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번지며 여의도 면적의 10배를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이로 인해 산림 2,832헥타르와 주택 등 시설물 916곳이 전소되고 1,300여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가장 푸르고 싱그러워야 할 계절 봄을 맞은 강원도는 잿빛 세상으로 변해버렸고 농번기를 맞아 새 생명 일구기에 들떴던 농민들은 모든 것을 잃은 허망함에 눈물마저 메말랐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식목일 전날 느닷없이 찾아온 산불은 단 하룻밤 사이 농민들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빠른 강풍을 타고 이쪽 저쪽 옮겨붙으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피해액 약 1,300억 원. 산림 2,000여 헥타르와 주택 등 시설물 900여 곳 전소, 1,300여 명의 이재민을 만든 강원도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깨비가 장난해 놓은 것처럼 여기는 타고 여기는 안 타고. 불이 띠댄 게 이렇게, 띠댄 게 그냥 금방 이 눈에 와 붙더라고요. 농민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도깨비불 같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바람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불똥이 날라다닌 거죠. 비화, 날비자, 불화자, 비화라고 하는데 마치 화염 방사기에서 불이 나가듯이 그냥 수평으로 쭉 번져나가니까 도심지까지도 불이 번져간 걸로 이해됩니다. 그날 화마 속에서 살아나온 농민들은 하나같이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불바다요. 뭐 그걸 겪지 않은 사람은 내가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지. 그리고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 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 그냥 지갑도 못 가지고 그냥 나갔을 거야. 고성군 토성면과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시작된 불길은 1시간 30여 분 만에 해안까지 닿았습니다. 직선거리 약 7.2km. 일반인이 뛴 걸음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저 건너편 전조대요. 발화점은 전신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었죠. 여기 뒤로 다가. 전쟁터 같았어요. 하여튼 불꽃이 날리면서 문을 못 들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됐었거든요. 이 거대한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유소 앞 전신주의 스파크. 작디 작은 불티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손자,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김월남 씨. 하나도 못 건지고 아주 자우제는 쌀도 세상에 아내 집에서 찹쌀 한 가마 사고 맵쌀 한 가마 그거 다 그냥 없어지고
하여튼 뭐 딴 거 뭐 소소한 거 없어진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건졌잖아요. 한 개도 못 건졌어요. 우리 손녀랑 우리 할아버지는 이슬에 이봐요. 우리 가족 이거 이제 제주도 놀러 가서 찍은 게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기념패가 이렇게 됐어요. 아주 그릇도 그렇고 뭐 하여튼에 뭐 연탄이고 기름이고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작은 불티에서 시작된 거대한 산불은 평범했던 그녀의 삶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귀가 오더 방에 있는 거 막 끌어붙들고 나한테 할아버지가 저 뒷방이었죠. 자기 방에다가 이제 돈 200 얼마를 갖다 난 걸 그 끈이를 갈라 하는 거 손녀딸이 막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쳤나 봐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란했던 그녀의 집은 이제 불에 타다 남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가족 모두 목숨을 구한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회관에서요. 밥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냥 그러죠. 저기 손자 손녀들은? 손녀는 지금 임시초 어디 가 있고 손녀는 지금 오늘 학교 어제도 안 가는데 오늘 아무도 없이 빈몸대로 지금 추리닝 이어서 줘가지고 그거 입고 학교 갔어요.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합니다. 아유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라는지. 아유. 강원도 산불 피해자의 상당수는 봄을 맞아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속초시 장천마을은 전체 주택의 3분의 1이 전소됐을 정도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트랙터와 건조기 등 농기구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경작해야 할 양포 모종이며 파종을 앞둔 옥수수 종묘까지 모두 불에 다 까맣게 그을린 채 이제는 사라져버린 곡물창고 한편을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불에 타지 않은 물건이 있기나 한 건지 농민들은 둘러보고 또 둘러볼 뿐입니다. 뭐 이양기만 그저 뭐 알아요. 비료살포기, 요 곡물 건조기, 뭐 트랙터. 싹 한번 내려보지 못한 벽시가 아깝기만 합니다. 아, 이게 벽시예요? 이 저거하고 이거하고 다 됐어. 싹을 내려고 여기 담아놨다가 불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싹을 내 가지고 판에다가 이제 씨앗을 뿌려야 이제 모종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을 키우는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민가까지 큰 피해를 주면서 말 그대로 국가 재난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자체에서 나온 담당자가 농기계 피해 실태를 조사 중이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농기계는 1,800여 대가 넘습니다. 호미와 낫, 삽 같은 단순한 농기구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갈수록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쯤 보상이 될지, 얼마나 보상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산불로 전 재산을 잃은 농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놓였습니다. 기계값만 해도 많죠. 기계만 해도 뭐 트랙터 저거 거의 한 4천만 원, 트랙터만 한 4천만 원 되지. 이양기 저런 것도 보통 1, 2천 나가지. 이거 지금 모르겠다 한 1,000원, 2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죠. 이거 제대로 파가자면 1억이 넘어갈 거예요. 농기계만. 쟤는 막 하나도 못 건졌으니까. 박만호 씨 역시 이번 산불로 평생 피땀 흘려 모아온 재산을 전부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에 탄 재산보다 올해 농사가 더 걱정입니다. 논바닥에 볏짚 썰어놓은 것도 이게 썩어서 거름이 내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불이가 탁 보냈네요. 이 볏짚을
논에서 썩게 하면은 이 논의 땅심이 좋아지고 벼가 더 잘 되는데 이게 볏짚을 태우면은 이 땅심이 그만큼 줄어든답니다. 거름이 되라고 썰어놓은 볏짚은 산불에 새까맣게 타버렸고 괜히 땅심만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다 올해 벼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까봐 여간 걱정인 게 아닙니다. 화마의 모든 걸 잃고도 농사 걱정부터 하는 박만호 씨. 평생 땅을 일구고 살아온 천상 농부입니다. 어떻게든 농사를 짓겠다는 신념으로 작은 농기구라도 건질 게 없나 잿더미를 뒤지는데요. 결국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쓸만한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보관해 놓는 거. 그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망치 하나와 낫 한 자루였는데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며 한편에 챙겨주는 모습이 애잔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산불에 죄다 망가져버린 비닐하우스 시설을 보면 박만호 씨 역시 어쩔 수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일반 재배 모판을 해놓은 건데 얘가 타면서 일찍 못 쓰게 됐더라고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소생 물리를 위해서 포기한 겁니다. 위에 물지는 시설도 녹아서 떨어지고 하니까 경기로 물 주는 이 호수도 다 타버렸고. 그러면 이 모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500개. 500개면은 어떻게 다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개면은 저 이양 면적이 한 5,000평 가량 돼요. 정말요? 식물 면적이. 예. 근데 그 뭐가 다 탔으니까. 산불이라는 놈은 멀쩡한 거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불탄 걸 나와 보고 이 속에 안 탄 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이 연기 쏘인 이 벼는 도정을 해도 쌀에서 냄새 나가지고 못 먹는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급한 게 이제 쇠시랑 이런 소농기구가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고요. 근데 제때 농사철에 맞춰서 제때 공급이 되어주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강원도를 휩쓸고 지나간 지도 어느덧 6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건 당시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지자체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발빠른 피해 보상을 약속했었는데요. 과연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불 피해 보상책은 여전히 말뿐이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좁은 임시처에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생업에 나서야 할 농민들은 모종과 농기구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 피해 현장에는 또 다른 위험마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60여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피해 현장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처음 산불 발생 당시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됐던 고성군 천진초등학교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 이재민이 친척집이나 좀 더 시설이 좋은 연수원 등으로 떠났지만 아직도 천진초등학교 대피소에는 여기저기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이재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벽돌도 아닌 천막 하나로 만들어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생활도 없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하니 이곳저곳 아픈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민해진 주민들끼리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경작지에서 가까운 이곳 대피소에서 지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산불을 피해 달아나다 입은 상처를 볼 때면 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히 기억나 마음이 아픈데요.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이 나가고 도망 뛰쳐나오다 넘어져서 그래요.
아, 그때 불났을 때 말도 말아요. 무슨 건 살라고 그냥 일로 뛰고 절로 뛰고 그냥. 민간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농작물과 농기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영세 농민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농민 중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7%가 조금 넘습니다. 결국 기댈 곳은 정부 지원금뿐입니다. 생활하실 만하세요? 아직까지 힘들죠. 아직까지. 요즘 가면 여기 올라와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이리 오세요? 네, 저희는 연수. 서울 연수원에 있는데 네. 저 지금 근데 이게 농사지니까 일하다가 거기 올라가 밥 먹고 내려오는데 힘드니까. 산불 발생 당시 정부는 물론 정치계, 지자체까지 찾아와 발빠른 피해 복구를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재민들이 체감하는 복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불편한 게 이 공간이 이제 넓은데 이 환기가 좀 기자분도 보다시피 해갖고서 이제 냄새가 본의 아니게 매캐한 데가 나잖아요. 계속. 자고 나면 춥지는 않은데 몸이 마비되는 것 같고 한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요. 저는 이제 대피소에서 한 20일 버티다가 와 이거는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닐 것 같고 몸이 망가지겠다 싶더라고요. 이달 말이면 이재민 대피소를 비워줘야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며 이재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에서 이달 말이까지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날은 지금 이제 받아놓는 중인데 한 열흘만 더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비워달라 할 때 비워줘야 돼서 그래서 일이 또 왔어요. 5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한다더라. 뭐 어떤 분은 6월 초까지라고 한다더라.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다 틀려서. 그 말씀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들이 계시는 거는 그분들이 뭐 집적소를 이렇게 불안해할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이 도래되면 미리 저희가 그 시설하고 협의를 합니다. 6월 달까지도 지금 다 협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거기 거주하시면서 조립주택 신청하셨던 분들은 조립주택으로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6월 15일까지는 다 입주를 본인들이 다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편의 제공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다행히 고성군에서는 지난주부터 임시 조립주택이 설치되기 시작하며 몇몇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대려간의 대피소 생활에서 벗어나 나와 내 가족만의 공간을 갖게 된 이재민들. 산불 발생 이후 아주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넓은 데 살다가 그러면 별로죠 아직은. 근데 이만큼이라도 추워지니까 그냥 괜찮아요. 물론 내 집같이 편하지는 않지만 집다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지금 마늘하고 양파인데 네. 불을 맞았어. 여기 이거는 저거 집 타면서 예. 그래갖고 안 자라는 거야. 예전에 살던 집. 예, 사는 집이에요. 이게 다 타버렸죠. 우리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산 지. 귀촌했어요. 귀촌. 서울에서 하다가 집 져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다 타버렸지, 이제. 쥐가 앉아갖고 맨날 울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나마 이제 벌써 2달이 다 돼가잖아요. 잊어버렸죠. 다시 또 집 져야 되니까. 하지만 모두가 이런 기쁨을 맞을 건 아닙니다. 강원도 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은 아직도 1,200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오는 10일까지 고성군에 들어오기로 계약되어 있는 임시 조립주택은 불과 40여 채. 불나고 한 열흘 동안은 우리 그냥 일할 욕심에 그냥 집에서 좀 잤잖아.
야, 열흘 동안 불난 집에 금방 불나고 열흘 동안 오바이트 나오고 막 머리 어지럽고 그거는 맞더라 진짜 환장하게. 근데 우리는 일할 욕심에 새벽에 나갔다가 오밤중에 들어오니까 그걸로 상관없이 그냥 여수원에 가자고 이러는 걸 안 갔더니 이제는 경험이라서 이제 불나고 이러면 불난 집에 두 번 다시 앉아있어. 대다수 이재민들에게는 임시 조립주택조차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 넓은 부지에 무려 5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할머니는 이제는 빈터가 되어버린 땅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달랠 뿐입니다. 살아생전 다시 내 집을 가질 수는 있는 건지 막막한 앞날을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터져나올 뿐입니다. 지난달 24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고성군과 속초시 이재민들을 만나 허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산불 피해 배상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이재민들이 불이 났습니다. 상습방화법 한정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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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앞으로 몰려간 것인데요. 민사적인 소송적으로는 안 가고요. 자기네들이 협의적으로 보상과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전 TF팀이 내려와가지고요. 지금까지 딱 공식적인 만남은 딱 20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전은 말뿐인 사과를 그만두고 하루속히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전과 국회 등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재민들께서 많이 좀 화도 나시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전이 저희가 먼저 그 정식 기관에서 수사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뭐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아마 그 대축반에서 소매사정회도 의뢰해서 지금 현재 그것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최대한 지자체랑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그 내부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고성군과 속초시 주민들을 분리해 배상 논의를 진행하며 주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뭐 보상을 해준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적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 그래도 뭐 창고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짓도 못 짓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철거도 아직 50% 이상 안 됐습니다. 정부는 지금 철거가 다 된 것처럼 지금 자꾸 외국이라든가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보십시오. 정말 철거 50% 이상 다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 왔다가 뭐 국무총리 뭐 나경원이 다 왔다가도 말뿐이지 왔다 간 다음에 아무 그것도 없잖아. 지금 뭐 한 게 뭐 흔적이 없어요. 뭐 한전 사정이 있고 뭐 우리 도와줘서 우리 앞에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국비 도비는 이제 시군으로 다 이제 교부가 된 상태죠. 근데 이제 시군에서 이제 시군비를 이제 뭐 예비비나 해서 이제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시군에서 또. 매칭을 해서 이제 뭐 개인한테 지급될 건 지급하고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거죠. 마감이라는 건 없죠. 이제 복구될 때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미 이제 개인적으로 지급이 됐죠. 아이고 하나둘이 돼야 말하지. 뭐 전체 집이고 뭐 우리는 벌하던 사람인데 벌도 홀딱 타지. 아주 싹 탔는데 뭘 어떻게 뭐가 필요한 건지 그걸 알아야 말하지. 한두 가지 돼야 말하지. 가장 중요한 발화 원인 수사 역시 미진한 상태.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불 발생 당시 국회의원들은 1인당 20만 원을 월급에서 각출해 산불 복구 지원금을 낸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지원금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산불 발생 2달이 지나도록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게 없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민들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며 산불로 집안이 약해진 숲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평소라면 빗물을 흡수해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이른바 녹색댐 역할을 했던 산림. 하지만
산불에 바싹 타버린 나무는 더는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산불이라는 재해가 산사태라는 또 다른 재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건조할 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닥이 거의 뭐 한 40cm는 바싹 말라있는 상태가 되었고 나무가 실어진 먼지가 팍팍 나오고 막 지금 이게 말도 못해. 강원도는 매년 3, 4월이면 대형 산불이 반복됐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높새바람은 고온 건조하고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양간지풍은 돌풍 형태로 매우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빽빽하게 심어진 소나무도 한몫합니다. 소나무는 정유물질인 송진을 함유하고 있어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번 산불에서도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산림과 주택이 맞닿는 경계만이라도 물을 많이 머금은 밤나무나 단풍나무 등 화렵수를 심어 대형 산불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산불 화재 당시 전국 소방차 1,451대, 4,5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어 3일 동안 진화했던 노력 덕분에 다행히 진화 작업이 잘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평소 작은 불씨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화기와 소화전 등의 사용법을 미리 익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한정된 예산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구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할 텐데요. 지금 예산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공사업이라는 게 이제 소방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일반 사업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소방 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과 장비와 소방용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방용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 시도의 지방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시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다 주력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좀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군청은 이번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자연 재난과 더불어 사회 재난 전문 인력 2명을 전담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 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지 뭐 책에 써져 있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늘 반복적으로 훈련도 하고 그런 것을 시행을 해보면서 내 몸에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일반직이라든가 발령이 이제 수시로 이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숙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방재라는 직원 직종이 직렬이 생겨서 전문 직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잿빛으로 변해버린 숲이 다시 예전의 외형을 되찾기까지는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때까지는 무려 10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비용은 물론 힘겨운 노력이 드는 산불 피해 복구 작업.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이 악몽 같은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감시체계 도입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도깨비 불처럼 사방으로 튀었다는 이번 산불. 다음 불씨가 어디로 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